네,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자, 앞으로 남은 일정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임방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를 했다는 거는 사법농단 수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오늘 그렇죠. 발표한 내용 가장 중요한 수사가 네. 어느 정도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. 네. 작년 6월에 검찰이 그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작년 10월에 임종원 그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됐고요. 네. 그 다음 달에 이제 기소가 됐죠. 네. 아시는 대로 지난달 1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. 그리고 네. 오늘 기소가 됐고요. 네.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고용한 전 대법관도 기소가 됐는데 이 두 네. 사람은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. 또 이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또 일부 혐의가 오늘 또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. 네. 가장 이제 혐의를 보면은요. 네. 죄명은 보니까 제가 한 9개 정도 되던데 범죄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. 47개던데요, 세 보니까. 네,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많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죄는 직권남용입니다. 그러니까 사법행정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라는 건데요. 네. 몇 가지만 네.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보면은요. 네. 우선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판에 개입을 하고 네.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. 네. 또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예요. 그렇죠. 네.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.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네. 그 외에 뭐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이야기, 네. 또 공보관실의 운영비를 불법 편성했다라는 혐의까지 네. 받고 있습니다. 3억 5천만 원 비자금 조성 혐의인 거죠? 네. 네. 고영한, 박병대 두 사람은 지금 구속은 안 됐고요. 네, 뭐 기소는 기각 한 번 됐죠. 됐었고 네. 그런데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분들의 혐의는 뭡니까? 제가 말씀드린 혐의의 대부분에 공범이 돼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공범으로 되어 있고요. 네. 고용한 전 대법관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혐의는 굉장히 적습니다. 네. 그래서 두 사람도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. 지금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실 박병대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 물러나고 그다음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차례였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같이 일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고 여기에 이제 실행자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처장. 그래서 새 어떤 그 단계별로 지시와 실행 이런 것들이 다 단계별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준비를 지금 뭐 많이 하고 있겠죠. 원래 이제 그렇겠죠. 영장 실질 심사 끝나고 나서도 혹시 구속 적부심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구속 적부심 심사는 이제 신청하지 않는 것 같죠. 네. 왜냐하면 변한 게 없습니다.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뭐 본인의 혐의를 그렇긴 하지만 네. 그래도 본인이 뭐 혐의를 뭐 인정한다든지 뭐 자신의 어떤 뭐 결백을 입증할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판단만 한 번 더 받겠다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 적부심 심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이제 변호인단은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네, 이전에는 이제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에서 소속 변호사가 변호를 했죠. 여기는 그 최정숙 변호사인데요. 20년 동안 검찰에서 온다는 검찰통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고요. 이 변호사는 지금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도 맡고 있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돼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를 맡아서 무죄를 이끌어낸 그런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당장 이제 재판으로 넘어갈 텐데 이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 거냐 이 부분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법원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. 밖에서도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?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형사비부가 16개가 있는데요. 그중에서 7곳은 힘듭니다.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거나 법관이 퇴임하거나 아니면 사무분담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배당이 안 되는 이쪽은 배당이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9곳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중에서 또 3곳은
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번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연루가 돼 있는 법관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3군데가 또 빠지고요. 네. 6군데 남잖아요. 이 중에서 또 한 군데는 임종원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. 업무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요. 그럼 결국 남은 것은 5개 그 재판부가 남죠. 그래서 네. 이 5개 재판부에서 임의 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 재판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피고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잖아요. 맞습니다.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쭉 법원에 있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공정해야 되는 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나중에 그런 시비가 붙지 않을 재판부,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법정 재판부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심이 깊고 또 이걸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걸 임의로 배정을 그냥 추첨을 하지 않고 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? 아니면 아니죠. 무작위로 돌려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임종원 전 차장 재판부 배당했을 때도 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. 네, 왜냐하면 그렇죠. 왜 많은 사람이 관련됐으니까 그때도 재판부 중에서 관련 없는 재판부도 다 뺐고요. 여기에 그 직전에 새로운 재판부 3개를 더 신설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새로 신설된 재판부 중에 한 부가 배정을 받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재판부 중에 한 재판부를 딱 꼽아서 배정하기는 어렵고 원칙이 임의 배당이기 때문에 우선 제외되는 모수를 데를 늘리는 방법으로. 그렇죠. 네. 우선은 제외되는 데를 빼고 나머지에서 이미 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사법농단과 관련된 맞아요. 여러 건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? 당장 뭐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도 그렇고요. 그 네. 이후에도 지금 정식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아직 기소가 안 된 법관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이분들에 대한 재판 배당도 나중에 이 똑같은 문제가 아마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이거 수사는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거 재판에서 이거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,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이제 국회에서 나왔죠. 그런 목소리가. 하지만 그 특별 재판부를 신설하기에는 이미 이제 늦었나요? 시간이 너무 늦었죠. 이미 기소까지 돼 지금 있는 만약에 상태이긴 만든다 하니까. 하더라도 이 재판에다 하기는 쉽지 없겠네요. 않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고요. 결국에는 이제 이 재판부 배당 문제로 남았는데 법원이 상당히 고심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판사들도 이 재판 맡기 상당히 싫어할 것 같아요. 부담이 되죠. 왜냐하면 이렇게 민감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재판 결과를 반기지 않는 그 여론의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가까이 최근에 그 김경수 지사 판결도 지금 그 담당했던 판사가 그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를 떠나서 그 결과 하나만으로 단순한 그냥 그 판결 비판을 넘어서서 인신공격까지 많이 당했기 때문에 판사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죠. 자,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태도,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, 기억나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거거든요. 지금 앞으로의 재판 전략도 뭐 그렇게 대동소이하다고 봐야겠죠. 어떻게 우선은 그럴 것 같습니다. 우선은 구속이 되긴 했지만 구속됐다는 것 자체가 곧 유죄도 아니거든요.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이제 사실관계 다툼도 있겠지만 법리 다툼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. 아까 그 많은 그 범죄 사실들 중에서 대부분이 직권남용이잖아요. 직권남용이 가장 어렵죠. 그렇죠. 이거 나 재판을 개입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그런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냐. 이렇게도 주장할 수가 있고 인사불이익 같은 거는 인사 권한이 원래 내 권한이고 이거는 그냥 정당한 인사 절차였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. 상고법원 도입 같은 거 나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. 네, 어렵습니다. 자, 정식 재판은 다음 달 중에 아마 시작될 것 같죠. 어떤 재판부가 또 어떻게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.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